그날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잡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열지 말라고, 그냥 닫으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서류 정리, 통장 정리, 보험 서류 확인. 그런 것들 말이에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과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지갑은 제가 20해 전쯤 남편 환갑 선물로 산 것이었어요. 가죽이 닳아서 모서리가 해졌지만 남편은 새 지갑을 사주겠다는 제 말을 매번 거절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버려? 그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죠. 그런데 그 지갑 옆에 놓인 통장, 국민은행 지점, 통장 표지가 낡아서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자주 만지작거린 흔적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우리 부부 통장은 늘 거실 서랍에 정리해뒀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이준호.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단독 명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가? 누군가에게 보증이라도 선 건가? 남편은 성격이 워낙 착해서 친구들 부탁을 못 이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4천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4천만 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늘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하네. 적금 좀 깨야 할 것 같아. 병원비가 부담되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생활비가 모자라면 제가 몰래 모아둔 적금을 깨서 보탰습니다. 손자 용돈 줄 때도 제 주머니에서 나갔고 명절 차례상 비용도 제가 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천만 원을 숨겨뒀다고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배신감인지 당혹감인지 그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통장 사이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연필로 삐뚤삐뚤 쓴 글씨였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준혜야, 이 돈은 내 돈이다. 그 짧은 한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박순혜입니다. 33세 결혼해서 반세기 가까이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별거도 하던 시절에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사람의 며느리로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신혼집도 제대로 없었어요. 남편 형님 집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신혼여행? 그런 거 몰랐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남편은 공장에 나갔고 저는 시장에서 좌판을 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고 10년 뒤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 이준호. 그 사람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39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일 선물도 결혼 기념일 축하도 없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니 화이트데이니 하는 건 텔레비전 속 이야기였죠. 한 번은 제가 심심풀이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코를 골며 잤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게 보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8시에 돌아오는 살. 주말엔 집에서 쉬지만 말수가 적어서 텔레비전만 보다 자는 남편.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3년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자주 피곤해했고 숨이 차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하면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집이 세서 제가 아무리 졸라도 병원엔 안 갔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신문을 펴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도 멈췄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은 썰렁했습니다. 남편의 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고 안경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신문이 반쯤 펼쳐진 채 소파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남편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철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 통장이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펼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서류철 안엔 낡은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자주 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경제적으로 투명했습니다. 아니, 투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형편이 빠듯해서 숨길 돈 자체가 없었거든요. 남편 월급 통장도 제가 관리했고 제 적금 통장도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뭐죠? 국민은행 지점. 지점 이름도 낯설었어요. 우리 집 근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직장 근처도 아니었고요. 대체 왜 이렇게 먼 곳에 통장을 만든 거죠? 손이 떨렸지만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개설일자 1998년 3월 12일. 98년이면 25해 전이네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때였어요. 그때 남편이 비밀로 통장을 만들었단 말인가요?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998년 3월 12일 입금 5만. 1998년 4월 8일 입금 5만. 1998년 5월 15일 입금 5만. 매달 5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5만 원이었다가 몇 년 뒤부터는 10만 원, 그 다음엔 20만 원.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출금 기록은 없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2005년엔 1,000만 원을 넘었고 2010년엔 2,000만 원, 2018년엔 3,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장. 잔액 4천만 원. 손에 쥔 통장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늘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좀 빠듯하네. 병원비가 부담되네. 애들 등록금 어떻게 하지? 생활비가 모자라면 제 적금을 깼습니다.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친정어머니 제사 비용, 아이들 명절 용돈, 손자 생일 선물. 그럴 때마다 제 적금을 깨서 보탰어요.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남편은 그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천만 원을 숨겨놓고 있었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왜 말을 안 한 거야?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손이 떨려서 통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연필로 쓴 삐뚤삐뚤한 글씨. 남편의 글씨였어요. 준혜야, 이 돈은 내 돈이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혜야, 나는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줬지. 미안하다. 근데 나는 늘 미안했다. 젊은 날
내가 고생한 걸 알면서도 아무 말 못했지. 신혼 때 단칸방에서 살 때 너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나는 그걸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어.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지. 그네가 아플 때 내가 밤새 간호하는 걸 봤어. 작은 애 학교 준비물 만들느라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도 봤고 나는 옆에서 자는 척했지만 다 보고 있었어. 미안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못해서. 그래서 이 돈을 모았다. 25년 전부터 조금씩. 처음엔 월급에서 5만 원씩 떼어놨어. 너 몰래 담배를 끊으면서 그 돈도 모았고 술값을 아껴서 모았고 새벽 신문 배달 알바를 해서도 모았어. 이 돈은 내 병원비야. 너 당뇨 있잖아. 혈압도 높고 나중에 아프면 이 돈으로 병원 다녀. 내가 먼저 가면 이 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꿔. 그리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사랑한다는 말은 끝까지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근데 순애야, 나는 너 아니면 못 살았을 거야. 고맙다. 미안하다. 준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흐려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또 닦고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뚝뚝하고 낮게 깔린 그 목소리. 미안하다. 고맙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들이 편지 속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 살아있을 때 말을 안 한 거야? 왜 이렇게 편지로 남긴 거야? 왜 내가 당신 옆에 있을 때 말을 안 한 거냐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랑해요? 라고 물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돌아서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25년 동안 매달 조금씩 제 병원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알바라니. 남편이 언제 그런 걸 했을까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평생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였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신문 배달이라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종이가 낡아서 모서리가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어요. 아마 몇 년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먼저 갈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미리 이 편지를 써둔 걸까요? 그렇다면 왜 병원에 안 간 거죠? 왜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남편의 베개를 껴안고 그 편지를 가슴에 대고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서 있다가 저를 보고 살짝 웃었어요. 여보. 부르는 순간 깼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남편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몇 년간 우리는 자주 다퉜습니다. 이유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왜 맨날 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녀? 집에 있으면 뭐해? 나는 당신한테 뭐야? 제가 소리칠 때마다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가 보다.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에 그는 아마 새벽마다 신문을 배달하며 돈을 모았던 겁니다. 제가 자는 사이에 제가 모르게 조용히 편지를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들,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던 날들. 어쩌면 그때 알바를 했던 게 아닐까요? 결혼 기념일에도 남편은 선물을 안 줬어요. 생일에도 케이크 하나 사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섭섭했어요. 친구들은 남편한테 꽃다발도 받고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제가 따질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나는 필요한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은 못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며칠씩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요. 저는 남편이 먼저 말 걸기를 기다렸고 남편은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먼저 말을 안 걸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저녁 먹어요. 그게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밥상에 앉았어요.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불만이었지만 참았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고 버스를 탔어요. 지점은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에 통장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모르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은행이었으면 제가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통장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따뜻한 분이셨네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직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으셨네요. 매달 꾸준히 입금하시고. 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직원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미안해서요. 직원이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 통장을 제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이시니까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서류 준비하시고 다시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돈을 모으고 있다고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소리 지를 때 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지난번 그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상속 이전 서류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수령 가능합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남편의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십니다. 남편분께서 평생 모으신 것들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새벽 배달을 나가기 전 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꼭 지켜줄게. 그렇게 속삭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통장과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남편의 미소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거기 있어요? 중얼거리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원망이 아닌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왜 그토록 오래 당신을 미워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미안했고 고마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촛불을 켜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더 밝아 보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책상 서랍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짧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2019년 3월 5일. 오늘도 배달 완료. 순회 병원비 조금 더 모았다. 다음 달이면 수술비 될 것 같다. 2019년 6월 12일. 감기 걸리지 말자. 비 맞고 배달하면 안 되는데. 내일은 일찍 들어가야지. 순애한테 죽 끓여줘야지. 2020년 1월 20일. 통장에 500만 원 더 넣었다. 이제 조금만 더. 순애가 완쾌되면 여행 가자고 해야지. 2020년 9월 3일. 손자 태어났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가. 이 아이 학비는 내가 준비해 줄 거다. 걱정 말거라.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렇게 저를 지켜주던 남편의 마음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제 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 생일 선물 아이디어 목도리 빨간색. 꽃다발 장미, 케이크 딸기, 외식 한정식. 작년 생일에 남편이 사준 그 빨간 목도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길 가다 파는 거 샀어. 그렇게 쑥스럽게 말하던 남편. 사실 얼마나 고민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왜 그토록 의심만 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밀 통장은 숨긴 게 아니라 지켜주려던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통장은 거의 다 썼습니다. 제 병원비로, 수술비로, 손자 등록금으로, 딸의 전셋집 보증금으로. 그 돈은 그렇게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됐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통장의 잔액은 줄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이자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진우는 잘 있니? 네, 엄마. 진우 요즘 학교 잘 다녀요. 아빠가 남겨주신 그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정말 감사해요. 내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아니? 알아요,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합니다. 여보, 그때 왜 말을 안 했어요? 그랬다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알아줬으면 했어. 말로 하는 건 쉽잖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창문 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남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통장을 제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그 통장을. 언젠가 손자 진우가 커서 이 집을 정리할 때, 그 통장을 열어볼 때, 그 안에 이런 문장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통장 맨 뒷장에 저는 연필로 적었습니다. 진우야, 이 통장은 내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란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은 분이셨어. 사랑은 숨겨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거란다. 할머니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서 후회가 많구나.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말로도 표현하렴.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둘 다 소중하단다.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눈물도 사랑의 일부니까요. 저녁이 되어 남편의 영정에 밥을 올렸습니다. 따끈한 밥 한 그릇, 된장찌개,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 여보, 오늘도 잘 먹어요. 내일은 뭘 해드릴까요? 대답은 없지만 그의 미소가 따스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노을. 이제 혼자 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통장 속 돈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침묵 속에, 때로는 작은 행동 속에, 때로는 숨겨진 통장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남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오해를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순애 할머니는 30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비밀 통장 속에 담긴 진실을 알게 되었죠. 만약 남편이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보, 이건 당신을 위해 모은 거요.
여보, 당신 아프면 어쩌나 싶어서 준비한 거요.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30년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됩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당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